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심정섭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수대담을 지난번에 저희가 괴산에서 했죠. 네. 괴산에서 올렸는데 그 화양구곡에서 또 우리 만나기 좀 힘들고 그래서 우리 김은정 선생님 오신 김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영어 쪽에서 입시에서 좀 오래 있었고 김은정 선생님도 입시에서 오래 있으시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입시를 메인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뭐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런 좀 입시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입장에서 요즘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이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도 이제 물어보시는 우리 아이들 영어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하고 환경도 변했는데 그런 고민은 한 20년째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어 유치원부터 많이 뭐 시켜야 된다, 또 수학도 아이들 학습지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기초를 잡아줘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의 어떤 생각들과 또 우리 아이들을 다른 거 뭐 다 떠나서 그러면 지금 당장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어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좀 키운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이제 해서 올렸는데 생각 외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유튜브 조회수가 1000건에 지금 이제 육박하고 있고 또 댓글도 좀 이제 많이 달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있었던 거에 피드백을 좀 몇 가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네네. 이제 우리 김윤 선생님 그렇게 올리시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블로그 같은 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현장에 계신 이제 선생님으로부터의 또 반발이라고 그럴까? 반대 의견?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뭐 이렇게 아까 했더니 저희들 입장은 기본적으로 선행을 너무 이렇게 시키는 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완전히 선행을 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영재고나 과고 정도 간다거나 자사고 가거나 외고 가는 상황에서 선행이 안 되고 가면 거의 중간고사부터는 거의 뭐 생각지도 않았던 등수를 받아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그 따라가는 게 너무 벅차고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특목고 자사고 가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선행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현실이기는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적한 문제는 그런 필요한 아이들,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가서 명문대로 갈 수 있는 인원이 저희가 전체 보기에 우리 아이들의 상위 10에서 15% 정도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보다 더 적은 숫자죠. 사실은 인서울 탑 10 정도에 들어가는, 아니 탑 30위권에 들어가는 그 정원이라고 그래봐야 한 7만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를 가서도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60만이 이제 수능을 봤는데 60만 중에 7만 인원은 거의 상에서 15% 뭐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 어떻게 보면 전체에서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선행이 어느 정도 적절한 선행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나머지 7, 80%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선행 이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화,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좀 나아가는 거, 이런 부분이 또 안 돼 있는 좀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그런 거품 있는 선행, 그런 부분에 맞아요. 대한 어떤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많은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또 저희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 팔로잉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심 선생님이나 김은정 선생님이 이상론적인 걸 얘기해서 거봐 안 해도 된다더라, 니들 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애들을 다 놀게 만든다. 뭐 공부하는 게 어떻게 뭐 좀 해보려고 그랬던 아이들도 너도 안 되니까 그냥 아예 하지 말아라 이라는 식으로 너무 그렇게 무책임하게 좀 얘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론이 조금 있다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적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였고 또 너무 지금의 선행이라든지 그런 건 양적 선행 중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선행이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한 포인트도 하나 그거였었잖아요. 가짜 실력이 너무 많다. 네네네. 가짜 선행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 학원이 도와주고 선생님이 도와주고 그래서 하는 듯 했지만 고등학교 1, 2학년에 가서 좀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고 또 본인들이 혼자 깊게 생각해야 되는 수준의 어떤
이런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 부분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수포자가 엄청나게 양산되는 맞아요. 좀 그런 사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적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좀 이런 저희들의 얘기들에 대해서 주변의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네, 세미나 전환들 주장하는 게 그 아까 상위 10% 20%를 위해서 대다수가 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정말 이 아이가 이 네. 필요한 수업인지 필요한 네네. 교육인지를 아이한테 맞는 수업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엄마 불안감 때문에 다니는 아이들이 막 그런 게 정말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네. 아까 예를 들면 뭐 저 지인도 뭐 영어 학원을 보내지 고민하고 있길래 왜 고민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애는 다니고 싶어요 라고 그랬더니 애는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다니니까. 네. 왜 그럼 보낼지 고민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애만 안 다니면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보내봤자 그 아이는 그 학원 전기세 내주고 있어요. 그 유지비 내주고 있지 절대 그 아이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 비용이라든지 그 시간을 가지고 다른 뭐 방법 대안을 찾아봐야지 네. 엄마 불안감 때문에 여러 학원을 돌린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말하지만 선행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수학 선행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다만 아까처럼 그 가짜 선행을 하지 말자는 거죠. 거품 선행. 그래서 내 아이가 따라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책 끝났으니까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옆에 친구가 이렇게 해주고 예를 들면 광주면 그 강남의 봉선동 같은 데거든요. 네네. 광주 봉선동에서 보면 뭐 중학생들이 미적분을 하니까 해야 되고 이렇게 남들에게 평균화된 선행을 시키지 말자는 거죠. 네. 거기서 아이들이 정말 수학에 너무 지쳐가고 수포자가 돼가고 정말 수학에 대한 공포감만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수학에 대해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지 뭐 아이를 놀리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 그 도시학교가 아닌 저 이렇게 좀 여유학교를 보낸 건 아이를 놀리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아이를 학원 뺑뺑이 돌릴 시간에 아이랑 뭐 독서라든지 경험, 체험 같은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시간 확보를 위해서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대로 뭐랄까 재학년에 맞게 들어갔거든요. 한글도 거의 뭐 입으로 떼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학교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을 풀어요. 네네. 그럼 저희 아이는 그 학교를 입학했을 때 자연 뒤처지게 되고 그럼 처음부터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고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저희 아이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지 않으려고 자연스럽게 크길 바래서 그 상황을 그 상황을 만들어준 거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파악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뭔가 더 집어넣기보다는 아이랑 같이 의논해가지고 솔루션을 찾아서 제시해주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학습지보다도 예를 들면 뭐 수학 문제지 연산의 문제다 그러면 학습지로 뭐 해결을 하지 마시고 학원으로 해결을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맞는 공부량이 어떤 건지 같이 찾아봐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찾아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절대 놀리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수학은 선행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행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현행이냐 선행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그 정도의 어떤 숙제 정도 하는 거면 되는데 학년별로 1학년 때 배워야 될 거, 2학년 때 배워야 될 거, 3학년 때 배울 거 그렇게만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보면은 뒤처진다. 네. 그리고 또 이후에 뭐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제 영재고 과고 때문에 초등 고학년 때부터 이제 경쟁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경쟁에서 뒤처지고 아이들이 빨리빨리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최근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쪽 그 전북 지역에 유명한 자율형 그 학교예요. 네. 중학교예요. 그 전국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요. 근데 뭐 어떤 학교라고 얘기하면 좀 다 알기 때문에 지금 두루뭉술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학교 제가 이제 답사도 가고 이번에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했더니 그 다른 전형은 없는데 그 면접 전형이 있어요. 면접에서 수학하고 영어를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근데 수학 문제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그 격자 같은 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뭐 보여주는 그 격자에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 이렇게 생긴 삼각형, 이렇게 생긴 뭐 삼각형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서 A의 뭐 크기와 B의 크기와 C의 크기가 어떻게 좀 다른 뭐 상황이 됐다. 그런 이제 한글로 이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뭐였냐면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유리창에 있는 그 격자 그 모양을 요렇게도 만들고 요렇게도 만들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좀 했던, 그러니까 선행이 돼서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알면은 아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는 거죠. 딱 파악이 되는. 벌써 사실은 저는 그렇게 문제 수준이 나온다는 걸 보고 아 이건 또 사교육 유발이 상당히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뭐 몇 가지 그런 멘사 문제 같은 데서 이제 또 인용을 해서 또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전에 수학적 개념이 있는데 그 원리를 만약에 선행을 해서 미리 땡겨서 배우면 아 이게 뭔다 딱 알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뭐 그렇게 딱 수학적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 또 그 안에서 또 머리가 탁월한 아이들은 그런 피타고라스의 개념을 모르고도 아 요거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요? 뭐 요렇게 딱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재성을 좀 보려고 이제 그런 문제를 선행을 한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영재성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에서 뭐 학교 입장에서는 다각도로 그런 문제를 내서 출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게 굉장히 지금도 영재고 과고 수준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는 중등 교육 과정이라고 그러지만 선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게 뭔지 딱 파악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다들 또 그리고 또 그렇게 준비한 애들이 영재고 과고를 가거나 아니면 또 그런 뭐 자유랑 중학교 같은 거 특별한 어떤 중학교에 이렇게 면접에서 통과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사실은 더 뭔가 땡겨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커리큘럼이라는 게 선행을 하라고 만든 커리큘럼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아이의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모든 아이들의 지적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적 이해도가 다 갖출 수 없는데 그거를 커리큘럼이라는 걸로 다 맞춰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뭐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쭉 설명하는 내용인데 금방 이해가 돼. 그러면 나 이거보다 더 심화된 거를 풀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면 2학년, 3학년 과정은 풀지 말고 경시 문제라는 거 해서 뭐 중학교 1학년 문제에서 더 심화돼서 뭐 내려가는 그 문제만 개념만 더 심화해서 하는 걸 이렇게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사실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뭐 동영상 강의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따라서 더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사실은 그게 표준 정도, 중간 정도인 에서 맞출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이해도가 떨어지는 아이들도 사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아이들은 이게 뭐 현행도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다음 거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평균의 어떤 함정, 평균에 딱 맞춰놓고 이게 튀어놓은 아이들 자르고 밑에 못 따라오는 애들은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꾸역꾸역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 전제에서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선행은 필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면은 뭔가 수학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가 또 꿈이 있어서 더 좀 힘든 영재고나 과고라든지 자사고에 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필요하지만 지금 저희들의 어떤 얘기의 초점은 그런 아이들이 아닌 평범한 나머지 아이들한테 너무 이 과잉 사교육과 과잉 공부로 인해서 그나마 가질 수 있는 어떤 수학적 관심 아니면 뭔가 자기가 공부해보려고 하는 의지 그거마저도 사실은 꺾고 또 이거는 좀 더 이제 폭이 넓어지는 얘기가 되는데 수학만 관심이 다 모든 아이들이 다 수학만 잘할 수 있냐는 거죠 사실은. 모든 아이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고 각기 재능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입시 사에서는 결국은 좋은 대학에 가려면 국영수를 잘해야 되는 거고 점점 입시가 이제 기승전 수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학이 안 되면은 이제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너무 좀 이 수학에 대한 어떤 선행에 대한 그 강박관념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승리를 듣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생각나냐면요. 제가 20대 때 대학원 다닐 때 조교 할 때 제가 영재 시험 감독한 적이 있었어요. 영재 시험 감독을 하는데 64명을 뽑는데 1,500명이었어요. 1,500명이 온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감독을 하는데 뭐 한 좀 시간 30-40분 지나면 애들 다 엎어 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영재 시험이야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 애한테 끝나서 야, 그러면 딱 끝났으면 나가도 돼라고 하면 내가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엄마가 나오면 가만히 네, 끝까지 있으라 해서 못 나가고 그냥 엎드려 자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어차피 문제를 못 풀겠거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 와 64명을 선발하면 그중에 조금 더 공부 성향도 보이고 선생님 말씀하신 공부 그릇도 좀 있고 한 애들은 기껏 많아야 200~300명이지 않을까. 네. 그러는데 이 1500명이 몰렸다는 거는 그 중에 진짜 막 들러리 사는 아이들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아이들을 좀 구제해주고 싶은 네. 우리 아이들이 좀 다른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수준을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수준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내 아이가 성향 파악. 선생님 맨날 말하는 공부 그릇처럼 공부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파악해서 맞춤형 교육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 주변에 맞추지 말고. 네. 그래서 이제 내 아이가 공부할 그릇이 되고 공부할 성향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아이한테 맞게끔 한 1.5배 정도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끌어주는 그렇죠. 건 동기부여 되지만 거기다 대고 과도하게 부어주는 건 아이들한테도 네. 안 좋고 선생님이랑 우리들 말하는 그러니까 일반 3인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노후 준비가 그렇죠. 안 돼버려요. 사교육비를 너무 네, 많이 쓰게 사교육비가 됐죠. 너무 많이 써서 노후 준비가 네. 안 돼버리니까 결국은 나중에 큰 사회적 문제로 넘어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교육의 의존도를 부모님들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교육에 의존해서 뭔가를 해결하지 마시고 네. 아이랑 소통을 하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이랑 함께 해결점을 찾아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사교육 활용법이라든지 그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아까 제가 선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건 뭐냐면 요즘엔 대다수가 선행을 해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접기 교육을 좀 힘든 경향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수원을 고등학교 가서 처음 배워서 수학원. 네. 수학원 고등학교랑 네. 가정을 보면 예를 들면 수학원은 지금 현재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2학년 과목인데 예를 들면 2학년 수학원을 시험 보는데 얘는 한 번, 두 번 풀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학교 때부터 선행을 할 때 나는 이걸 여러 번 풀고 심화까지 다 끝내고 본 거예요. 네. 그 애가 더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 선행 공부할 아이라면 선행은 필요하죠. 안 그러고는 경쟁이 잘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할 때는 수학적 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1, 2등급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필요하지만 그런 아이들 10% 20%를 위해서 나머지 80%까지 네. 같이 들러리 서는 건 네. 아니지 않냐라고 저희 생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행에 대한 부분은 좀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 있어서의 그 선행은 우리나라 커리큘럼상 좀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그 수학 어떤 게 1학년, 2학년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학교 때 약간 좀 한 단계 점핑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중학교 수학만 하다가 고등학교 수학을 딱 했을 때 저도 뭐 한 20년 지난 얘기이기는 하지만 중학교 수학 문제 풀 때는 제가 검산을 다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50분 시험 있고 뭐 30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온다 그러면 다 먼저 한번 쭉 다 풀어보고 다시 한번 거꾸로 계산해서 맞나를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완벽주의 좀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검산을 다 그리고 검산하면서 한두 개 좀 틀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마킹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사실은 수학은 중학교 때 수학은 거의 100점을 항상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고 제가 약간 멘붕에 처음에 빠졌죠. 검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쭉 다 풀고 나서 딱 끝나니까 땡 하고 치는 거야. 네네네. 나 검사 못했는데 몇 개 계산 오류 나거나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라고 갑자기 겁나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사실 저희 때도 최소한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어떤 뭔가 이렇게 수준의 차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정석을 지수로그나 삼각함수까지는 풀고 가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중3 겨울방학 때 저희 때도 이제 약간 그런 미리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이제 그때 저희는 이제 학원이 막 풀리던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라고 뭐 어느 정도 공부 잘하는 상위권들은 그런 부분이 뭐 지금은 더 뭐 과외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웬만한 상위권 아이들은 대부분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한 번씩 뭐 완전히 다 이해를 안 하더라도 풀어보고는 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지금 현실이다. 그런 현실을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분명히 있고 공부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수준에 맞춰서 개념에 이해되는 범위까지 뭐 한 학기나 반 학기 정도를 한 학기나 아니면 두 학기 정도 1년 네. 정도를 나가는 거는 뭐 큰 무리는 없을 텐데 네. 근데 사실은 상위권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수학을 하게 되면 다른 과목 할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국영수를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우리도 지금 제가 또 그 다른 책에서 공부 총량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뭐 국어를 수능 1등급 수준으로 하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영어도 뭐 1등급 하고 회화도 되고 수학도 이렇게 선행을 막 1년치 나가서 정석을 실력 정석까지 뭐 한 학년 정도 빠르게 푸는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정말 서울대에서도 한 10% 최상위 10% 그런 아이들이 국제 중 국제고 특목고 그다음에 서울대 이렇게 가는 애들이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잘 돼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기준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우리 최상위권 아이들도 될 수 있으면 과거 영재고에 너무 몰입하다가 경시 수학 같은 걸 한다든지 너무 깊이 들어가는 수학을 해가지고 국어나 영어가 빵꾸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뭔가 영재고 과거를 이렇게 목표로 해서 달렸어요. 그리고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재고 과거 안 내도 얘가 일반고나 그렇게 가서도 미리 공부를 하고 선행을 그 수학하고 과학을 땡겨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과 가서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깊이 있는 공부랑 또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가 좀 다른 거고 그 정도로 경시 수학을 영재고 과거반에 본인이 밑에 반에 들어가서도 따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국어랑 영어가 빵꾸가 나요.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나중에 전환을 해서 다른 공대를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의대를 가고자 좀 마음을 바꾸면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이제 로드맵을 잘못 짜가지고 뭐 수학은 어느 정도 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다른 과목에서 지금 이게 국어도 만약에 수학을 그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국어 역량이 사실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하나의 공부 총량에서 나눠 쓰는 거라고 사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현장에서는 잘 모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하나 뭐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교육시행 있을 때 느꼈던 결론들을 보면 네. 거기서 느꼈던 것들에서 조언을 드리자면 뭐 예를 들면 고2까지 다 끝내고 오는 것보다요 1학년 수학을 탄탄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제가 늘 뭐 1학년 상담하다 보면 상담에서 얘네를 한 2, 3년 가르치다 보면 1학년 수학이 탄탄하게 되는 아이들은 고3 때 가서 저희가 고3이 되면 시험 난이도가 다 높아지거든요. 특히 네. 수학 엄청 높아지는데 안 무너져요. 네. 그런데 수원수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렇죠. 애들 같은 경우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100%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 고2 수학까지 끝내고 왔어 이것보다 고1 수학을 완벽하게 끝냈어가 훨 나아요. 그런 아이들은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수학 상하로 나눠져 있거든요. 왜냐면 1학년 수학이 결국 수학의 뼈대를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확실하게 하는 쪽으로 또 방향을 잡으시는 게 예를 들면 고이 과목까지 끝냈어 라는 건 어떻게 만족감에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죠. 구멍이 많이 나 있어요. 구멍이 많이 나 있고 그러니까 약간 변수들을 좀 뭐가 있냐면 또 하나가 좀 저희 경상도만 해도 좀 한다 싶으면 중학교 때 고이 수학까지 끝내고 그렇죠. 실력 정석을 풀려요. 대부분 명문학번이 그렇죠. 네, 실력 정석을 풀려요. 네. 근데 재밌는 건 고등학교에서 애들 기억 하나도 못하는 게 정말 많아요. 네. 하고 제가 보기엔 예를 들면 옛날 제가 교육과 영역에 가면 기하벡터 실력 정석이 쉬운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끝냈다는 거예요. 오, 저 너무 신기하게 봤는데 저랑 한 건 아니었으니까. 네. 그리고 다시 갖고 와서 저랑 복습이 되겠잖아요. 네, 네. 마치 처음 풀듯이 풀어요. 네. 근데 기억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또 그때는 어려우니까 쌤이 그냥 일방적으로 풀어줬겠죠. 그래서 그런 네. 좀 선행의 함정이 있으니까 그런 함정에 놓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저희가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지. 근데 이걸 갖다 선행시키지 말래라고 왜곡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학원을 뭐 이렇게 영수학원 하나도 안 다녀도 그리고 저희 집에 TV도 없고 저희 아이 스마트폰도 없어도 하루가 매일 바빠요.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뭐 피아노도 쳐야 되고 미술 그림도 그려야 되고 만들기도 해야 되고 로봇 과학도 해야 되고 뭐 방과후 활동도 뭐 할 거 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가 되게 바쁘고 네네. 또 활동놀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지 혼자 그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놀이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학원을 안 보내는 부모들은 놀린다. 이것도 또 잘못된 시간인 거죠. 네. 그래서 뭐 현직 교사들이 뭐 산에 꼭 시켜야 돼, 뭐 학원 안 보내면 안 돼, 학원 꼭 보내야 된다고 하보면 저도 몇 개 글을 봤는데 또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아 이게 맞아라고 그 내용을 보실 게 아니라 뭘 보셔야 되냐면 그 이면에 제가 본 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아이를 학원에 그냥 보내고 끝이 아니에요. 아이가 어디만큼 따라가고 있고 뭘 배우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다 체크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올바르게 사교육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교육을 활용할 거면 올바르게 하되 사교육에 맡긴 데서 뭐 무슨 문제 A 점수가 막 절로 올라가고 애가 수학을 잘하게 되고 영어를 잘하게 되고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바로 시작하느라고 배경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여기는 오늘 담양입니다. 우리 담양의 그 블루베리 농장, 우리 가현정 작가님의 블루베리 농장에 와서 저희가 아이들과 같이 블루베리도 같이 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좋은 환경에 또 여기에 명옥헌이라고 굉장히 정자나 이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역사적인 유적지도 있고. 그래서 참 어떤 슬로우 시티 이런 데서도 이런 다양한 체험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자연에 대한 좀 감사하는 마음, 또 어떻게 보면 블루베리는 몸에도 굉장히 좋은 건데 관심이 있으면 또 본인이 이거는 몸에 어디가 좋은 거야, 또 뭐 병 낳거나 암을 예방하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지금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은 이러한 좀 직접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제가 익산에 그 주얼리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보석류, 석영이라든지 뭐 그게 다 원석부터 하나하나 해서 어떻게 가공이 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석에 조금 제가 관심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고 이게 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천국에 대한 묘사가 무슨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무슨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무슨 보석으로 되어 있고 또 뭐 12지파의 상징 저기가 무슨 뭐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런 보석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터키석이니 뭐를. 근데 제가 그거를 글로만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인생 처음으로 주얼리 박물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걸 먼저 보고 그리고 책을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어떤 살아있는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은 너무 문제집 푸는 교육,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책만 보는 교육에 좀 너무 몰입되어 있는 게 지금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현실로는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기가 점점 사실 힘들어진다는 게 요즘 많은 뇌과학자들이나 교육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안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 거고, 문제지를 풀어서 답이 보이는 상위 10에서 15% 아이들은 지금의 체제 뭐 잘 따라가서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지금 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사 교육을 좀 피하고 차라리 이런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서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나하나 좀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교육의 길도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좀 저희들이 새로운 실험들을 좀 해보고 있기도 하고 실천들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또 좀 말미에 구체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부터는 우리 아까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 좀 기회가 되는 대로 여기서도 할 수 있고 또 올 겨울에는 저희가 보울에서도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수학 그 학습지라든지 아니면 1, 2학년 교과서 문제지, 그다음 문제 해결의 길잡이, 뭐 그런 요즘 어머니들이 많이 이거 풀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뭐 소마 연산 문제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다 해야 된다고 강박관념이 굉장히 심하고 뭐 이런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뭐 그런 걸 좀 한번 직접 교재를 놓고 한번 좀 하나하나 학년별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수학에 관련된 질문은 영어 선생님인 제가 우리 수학 선생님한테 한번 드려보고, 또 영어에 대한 뭐 우리 질문이 있으시잖아요. 많은 뭐 책들이라든지 해리포터 같은 거 이런 거 읽혀야 된다는데, 엄마표 영어로 이런 거 동화책 읽혀야 된다는데, 아니면 애들 지금 교과서 이 정도고 문제지가 이런 정도인데, 아니면 중학교 때는 이 문법 문제를 꼭 다 풀리게 한다는데 이런 게 뭐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는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궁금하셨던 거는 책을 가져오셔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좀 얘기를 하시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또 우리 영상으로도 찍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아이를 갖다가 수학을 좀 안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애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해결점을 찾아서 해보는 거고, 그래서 학원을 안 보낸 데서 얘 수학 공부를 안 시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려우시면 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다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팁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애가 연산 문제집을 풀잖아요. 네. 근데 수학은 연산보다 사고력이 중요한데 하면서 그럼 엄마 사고력은 어떻게 이러면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고력 문제집을 사줬었어요. 기탄 거랑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수중에 여러 군데 저번에 보고 기탄 걸 찾아서 아이한테 하루에 한 장씩 풀어볼까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애도 풀게 했고. 근데 풀다 보면 저희 아이도 아직 공부에 풀린 자세가 아직 공부 그릇이 야간지 네. 진득하게 푸는 스타일이 아니고 물어보고 싶어라 해요. 도움 받으려고. 근데 저는 절대 안 도와줬거든요. 네. 하게끔 이끌고 그럼 모르는 걸 물어봐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 보듯이 이렇게 풀게 하고 연습을 시키긴 했는데 근데 그 시간에 처음엔 되게 힘들거든요. 네. 애는 안 해봤으니까 하기 힘들고 그러면 엄마도 그냥 급한 마음에 가르쳐주기 편하고 네. 이게 나중에 저희 아이한테 학생한테 했던 거 이 문제 풀어주면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해. 근데 너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디스커션 하자. 토론하자. 너 모르는 걸 물어봐 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부터 수업을 했던 것처럼 저희 아이한테 또 어리지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늘어요. 늘어서 어떤 걸 봤냐면 학교를 하러 갔다 와도 엄마 있잖아. 저한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퀴즈를 퀴즈. 했다고. 네. 자기 반에 자기가 제일 먼저 맞췄다고. 혼자 자신감이 엄청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만 했냐? 칭찬만 엄청 했어요. 네가 그동안 사고력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푸니까 오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사고력이 정말 많이 늘었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동기부여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기탄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풀고 있는데 우리 애도 꼭 풀려야 되느냐? 그럼 그 책이 도움이 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고 그 책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굳이 지금 애가 못 따라가면 그걸 풀리지 않아야 될 아이들은 뭐 어떤 아이들 그렇게 좀 뭐 구분을 하거나 설명을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나요? 그렇죠. 연산은 네. 기본적으로 누구나 필요하니까 연산 문제 풀면 되고. 네. 근데 이제 연산 습관이 된다 싶으면 이게 결국 제가 저희 아이한테 기탄을 풀려고 하는 건 전 수학 목적보다도 그거거든요.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기 위한 거예요. 네. 공부하는 습관. 네. 그래서 잡아주기 한 건데 그럼 이제 저희 아이한테 한 것처럼 아까 제가 호기심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수학은 연산보다 사고력이 더 핵심이라는 거.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아이한테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사고력 저는 기타만 생각하고 갔었는데 사고력 관련 문제도 되게 많아요. 이제 그 중에 봐서 저희 아이한테 맞는 거를 골라서 그걸 풀리는 게 처음에 애가 어려워하면 하루에 한 장씩이라든지 조금씩 절대 과부하 걸리면 애들은 그냥 수학 자체가 싫어질 수 있거든요. 과부하 걸리지 않게끔 서서히 스며들게끔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365일 네, 길게 보시면 우리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맞죠? 가랑비 옷 젖는다는 것처럼 애들 아까 저희 아이처럼 보이지 않게 성장을 해요. 사고력. 그럼 시중에 가서 그냥 사고력 수학이라고 된 거를 아무거나 뭐 해도 되나요? 기탄도 그렇고 아니면 서점에 가서 네, 여러 군데가 사고력 있어요. 수학이라고 돼 있는 그것도 게 봐가지고 저희 아이 수준을 부모가 제일 잘 아니까 네. 봐가지고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네. 굉장히 그 부분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그 어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게 가장 어머니들 두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1, 2학년 간단한 계산하는 거라든지 유치원 수준의 구몬이나 뭐 빨간색으로 학습지 같은 거는 이거 풀어봐. 그래서 엄마 나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돼?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범위까지는 본인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공부하는 습관을 이렇게 길러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본인이 못한다.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계산만 하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엔 사고력 수학 혹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숫자보다 한글이 더 많다고. 한글이 더 많고 그런 이제 수학적 개념들을 이제 수학 교육학에서 이제 그런 게 많이 발달한 거잖아요. 단순한 그냥 숫자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접목을 시키고 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적 어떤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그런 힘들을 이제 가져주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부모님 어머니들이 그래서 이제 결론이 대부분 어떻게 나냐면 그러니까 학원 보내야 돼. 이거 우리 때랑 달라. 우리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그대로 있는 숫자만 해가지고 뭐 초등학교 1, 2학년 수학 간단히 계산하는 뭐 그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벌써 뭐 국어가 반이야. 이게 또 하나 이제 다른 맥락에서 또 뭐로 연결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한글을 안 떼고 가면 국어는 기억력부터 배우는데 수학은 그냥 애들이 한글을 다 뗐다는 전제로 해서 뭐 1학년부터 그게 교재가 돼 있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국어도 미리 해놓지 않고 뭔가 공부를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좀 안 된다는 그런 논리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야 돼. 그러니까 전 다르게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비단 우리 초등학생 문장제 문제 많이 어려워하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도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 질문을 하는데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아이들의 독서력인 거지. 네. 독서력이 아니라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그 능력인 거지. 그게 학원 다니는데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학원에서 그걸 빌려주지 않아요.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반복해서 풀어보게 해서 문제 푸는 해결력을 그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들어갈 뿐이지 그 아이의 사고력이라든지 문장 이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잘하지는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걸 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또 하나 시간이 되면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유초등 때 학습지 있잖아요. 네네. 공원이나 그런 부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 좀 그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럼 초등학교 이제 간 상황에서 아이들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뭔가 부모님이 아이들 공부하는 습관이라든지 뭐 그런 걸 길러주기 위해서는 시중에 있는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를 크게 욕심내지 않고 아이가 할 수 있는 정도만큼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공부 그런 습관하기에는 식으로? 연산 네. 문제집을 연산을 먼저 시작해서 연산은 쉬우니까 애들이 엉덩이 좀 붙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연산으로 좀 습관이 잡힌다 싶으면 이제 사고력도 집어넣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렇죠. 연산은 뭐 하루에 3장 푼다 그러면 사고력은 하루에 1장 정도. 그러니까 버거 한다 그러면 뭐 주말에 기다려주고. 기다린다든지 뭐 이틀에 한 장 푼다 반장만 네. 푼다든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 속도에 맞게끔 해결해 갈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쪽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한번 기회 되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좀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